교실, 오늘은 보험 정보와 함께하겠습니다. 금의 손해사정의 강선용 손해사정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선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입해 있으면서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장 여부 때문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부분,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일배책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네.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목에 있는 그대로 상품 네. 이름대로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피해를 입힙니다. 그죠? 네. 그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기죠. 네. 뭐 단순하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험금이 나오는 건 아니죠. 아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겠죠? 네. 네. 이 누수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윗집 아랫집 이렇게 이웃이니까요. 아유, 미안해서 네. 도배비를 먼저 물어준다든지 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네. 아유, 미안합니다 하면서 뭘 금전을 걷는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법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과실이 있는지 네. 그런 책임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법적인 책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 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분쟁이 많잖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전세를 준 집인데, 예, 그 집에서 이제 누수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요. 네. 보상 청구가 이제 필요하게 됐을 때, 네.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아래층에 대해서 도배 비용을 미리 줬어요. 예. 그리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겠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전세를 준 집이라도 어쨌든 내 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네, 실제로는 이제 보험금을 거절하는 사유가 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약관에 네.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라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세 주면 안 전세니까 되고. 안 되죠. 아, 예, 이게 그때 예전 당시, 거. 예, 그때 당시 이제 약관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냐면 정확하게 날짜가 2020년 4월 1일부터인데요. 네. 그 이후에는 거주 조건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이런 민원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자가든 전세든 내 보험 정권에 기재된 내 집 네. 한 곳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집이 여러 채라도 네.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정권에 기재된 한 곳. 증권에 기재가 된 한 곳. 네, 이사 가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서 그 주소를 바꿀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거주 조건이 삭제된 건 2020년 4월 1일. 네. 내 보험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입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막 탐지 작업도 하고 그래요. 긴급 보수 비용 같은 것도 주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조금 말은 어렵지만 미리 이제 사고를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비용을 지출했다면은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탐지 비용 같은 것도 네. 예, 보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제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예.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과실이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는 비용이어야 하겠죠. 누수인데 뭐 천정을 뭐 이렇게 도배를 뭐 색칠을 했다든지 네. 전혀 관련 없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사고의 책임 그리고 네. 그 약관의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거군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거 이제 가족이 일으킨 사고도 보장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거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요. 네. 그러면 가족이 어디까지인지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네요. 가입자 내가 가입한 본인
그리고 배우자. 예. 예, 사실혼 배우자는 안 됩니다. 어. 예, 그다음에 그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도 돼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친족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미혼 자녀까지 네. 예, 피보험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제 등본상에 다 올라가 있는 네. 가족인 것만 되는 건 거예요. 네네. 근데 미혼 자녀는 예. 별거 중이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넓죠. 가족, 친족, 미혼 자녀 다 네. 되니까 그죠. 네. 아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보험인데 실제로 사고 발생하면 약관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 도덕 이런 것과는 네. 조금 다르게 법률상 규정이 돼 있죠. 뭐 아침부터 뭐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법에는 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내가 보상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상을 해줘야지. 나의 내가 이렇게 잘못이니까. 잘못했으니까요. 네. 그 보상할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거 말고 뭐가 있죠? 자동차 보험이 그런 거죠. 내 과실로 잘못했을 때 보상을 해주잖아요. 보험회사가 맞아요. 내 대신. 네네. 아. 네, 그런 게 배상 책임 보험이고. 네. 정말로 그 사고를 일으킨 불식 중에 일어난 사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강선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번영로 도심